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잃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식이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스펙이에요. 스펙 투자. 네. 그러면 저자님 투자 스타일이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아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가요? 반대예요. 전혀 전혀 반대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데 스펙 투자? 네, 좀... 편견을 갖고 있어요. 네, 저 편견이 있는데. 설명드릴 텐데,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네. 상승하거나 네. 하락하거나. 네네. 그것밖에 없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스펙을 보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가 아니라 네. 상승하거나 상승하지 않거나예요. 그게 스펙 투자의 본질이고 이 본질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스펙 투자를 바닥에 있는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 투자는 가장 큰 특징은 원금 보장이 돼요. 정확히는 공모가 보장이 돼요. 공모가 보장이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스펙 투자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스펙 투자? 스펙 투자가 뭘까요? 한번 간단히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면 네.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하고 그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된 상태예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에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유망한 기업을 찾아서 네. 협상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바로 상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주들의 투표를 해서 승인이 되면 그 비상장 기업이 최종적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펙 회사라 그래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 기업을 찾아서 상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펙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스펙이 상장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수합병 기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 기한이 2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어떤 스펙 회사를 제가 차렸어요. 맞아요. 제 회사 상장시킨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저는 2년 안에 네. 무조건 어떤 회사를 잡아서 합병을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럼 정식 기업으로 인정을 빨리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스닥에 쿠팡이 상장한다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어허. 네,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거고. 네네. 근데 기업을 못 찾았어요. 네. 상장이 폐지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원금을 돌려줘요. 공모가 10%를 돌려줍니다.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네. 상장하기 전에 네. 이제 투표하기 전에 그 일정 기간 동안 네. 10%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상환 권리라고 네. 나 이 기업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네. 내 돈 돌려줘 네. 라고 하면 네. 신청을 하면 10%를 돌려줘요. 쉽게 말하면 예금, 적금 해지하듯이 그렇죠.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있는 거죠. 상장하는 시점 전에. 상장 전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원금이 보장이 된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공모가가 10%인데 네. 본인은 20%에 샀어요. 그쵸. 근데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오해가 있는 거고 네. 10%에 사면 그 10%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까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장치로 인해서 10불이 강력한 주가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거라. 안 떨어진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락장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수 추종 ETF인 뭐 SPY나 많이들 하시는 QQQ 네. 그게 있잖아요. 그게 30%가 빠졌어요. 근데 그런 지수 추종 ETF가 그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일반 주식은 반토막 이상이 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스펙주들, 공모가 인근에 있는 스펙주들은 공모가 기준으로 2%밖에 안 빠졌어요. 10불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니까. 잘 안 내려가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죠. 강력한 거죠.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장점은 뭐냐면 네. 10%를 넣었어요. 네. 근데 한 2%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20% 30% 빠진 거야. 그러면 네. 요거를 팔아서 오케이. 요거를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럴 수 있죠. 야, 10% 보장된다 그러는데 2% 빠졌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 3%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손해를 보고 더 많이 빠진 걸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고 그러니까 네.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건 ATM기다. 어, 기관도 그렇게 플레이해요. 실제로 그렇게 집어넣었다가 기회가 있으면 꺼내서 쓰고 그러다가 이게 오르면은 이제 이익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은 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 근데 스펙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합병 이벤트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제가 스펙을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기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스페이스X가 지금 비상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자님께서 딱 저거 합병하면 대박이겠다. 네, 합상했더니 네. 딱 들이댄 거예요. 네, 그럼 네. 주가가 어떻게 되겠죠? 뛰겠죠. 뛰겠죠. 네네. 그럼 그때 네. 팔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때 이익을 실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봤더니 좀 더 가져가도 더 오를 것 같아. 근데 올랐는데 어쨌든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빠질 거예요. 특성상 최종 합병 때까지는 기간이 몇 개월이 좀 걸리거든요.
떨어졌다가 근데 최종 상장을 할 때쯤이면 그 기대감에 이제 스페이스X가 정말로 상장한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가는 다시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파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은 10불 인근에 있을 때 그게 매수 타이밍인 거고 언제든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아까 인수합병 발표했을 때 올랐을 때 그리고 최종 상장하기 전에 타이밍이 명확한 거죠. 그 10불에선 더 떨어지기 힘드니까 그때는 모아도 크게 손해볼 게 네, 없고 없다. 네. 그리고 합병한다는 그 뉴스 이제 그렇죠. 발표를 하면 네, 발표를 스페이스X랑 한다라고 하면 뻥튀기 될 테니까. 기대하면서 오르는데 또 이제 그러고 좀 잠잠해지다가 네. 진짜로 합병 상장을 할 때 네. 최종 그 날짜가 올 때 몇 네. 개월 걸린다는 거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통 걸려요. 정해진 합병 건 발표하고 아니고. 나서. 예, 맞아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대략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상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식 주식 스페이스X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때부터는 네. 그 주식은 스펙 주가 아니라 이제 일반 주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주식과 차별은 없는 거죠. 이제 그냥 상장된 그렇죠. 주식 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가 딱 상장된 가격이 30불이다. 예를 들어서. 네네.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5불, 그렇죠. 뭐 6불 빠질 수 있죠. 이제, 있죠. 이제 원금 보장 10불에서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을 해봤어요. 음. 과연 스펙이 최종 상장이 돼서 얼마나 많은 스펙이 네.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냐. 30%. 그럼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100개를 샀는데 네. 30개는 내가 산 것보다 내려가지만 70개는 반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네. 그리고 최종 상장 전에 내가 이게 어떤 기업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분석해서 상장 후에 이게 실적이 좀 안 좋아, 너무 미래에 기대감만 있는 기업이야,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겠죠, 그 전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70%에 들어가는 그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30%의 리스크를 또 안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최종 상장 되기 전에 그 안전 장치가 있을 때 다 처분하는 거죠.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시는구나.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예. 안전 장치가 있을 때만 저는 투자를 해요. 야, 기간이 딱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제가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주식이 되기 전이니까 약간 채권 같은 느낌으로 사셔서 매매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거나 상승하지 않거나예요. 그러면 저자님은 아무래도 진짜 10불에 딱 붙었을 때만 웬만하면 사시겠네요? 지금 평균가 같은 경우는 한 10.1불대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뭐 최악의 경우에 제가 가질 리스크는 뭐 2% 3%인데 위로는 열려 있으니까 가져갈 거는 많은 거죠. 예.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종목에 이렇게 쫙 뿌려놓으시나요? 아니면 어때요? 일단은 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많이 분산돼 있어요. 저도 들었을 때 저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죠. 씨앗을 맞아요. 뿌리면 농부라 그래요. 씨앗을 뿌리고 그 인내를 해요. 씨뿌리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벤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 그때 그 씨앗을 열매를 수확하는 거죠. 그 농부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길어봐야 2년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상당히 짧아지고 있어요. 잘 찾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안에 농사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 다음에는 그걸 팔고 또 10불 때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추가로 궁금한 게 네. 이게 작년에 엄청 열풍이 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버진 갤럭틱도 스펙 상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주 기업 네, 아마 맞아요. 구독자분들 아실 텐데. 그 시점이 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가 스펙 광풍이었어요. 뭐 그때 수익률이 굉장했죠. 그때 뭐 대다수가 10에서 50% 이익을 받고 뭐 잘 나가는 거는 2배, 3배, 몇 배. 4배. 근데 좋죠. 저는 10불 인근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반대로. 왜냐면 아까 스펙이 상장이 됐는데 어떤 인수합병 대상 기업을 못 찾은 스펙마저도 막 50%막 2배씩 오르는 거야. 어디랑 합병할지도 안 결정 났는데 그냥 기대감에. 그냥 오르는 거죠. 네. 네. 내가 리더십이 좋으니까 네.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오르면 안 되는 게 제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그럼 저는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하죠, 오히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익 실현을 해 나가잖아요. 네. 돈을 버는데 그 다음은 다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네.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스펙 투자하는 건데 너무 광풍이 부니까 공모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스펙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때 못 샀던 스펙들, 그 사람들의 능력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 스펙이 좋은 기업을 찾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공모가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기대감이 식었을 때, 지금 좀 관심이 그렇죠. 밖으로 밀려났을 때 네. 산다면 지금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스터디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지금 스펙이 어렵다 할 때 공모가에 사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자님은 딱 그 철학을 확고히 하셔서 그거 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딱 어디까지 내가 사서 어디까지 확보하겠다 이게. 근데 그게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은 위험하다, 뭐 테마주다, 나 반토막 났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스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가 안 된 거고 돈을 버니까 돈을 막 태운 거죠. 맞아요. 그냥 오를 거라는 테마주 중에 하나로만 본 것 같아요. 스펙도 도박처럼 하니까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답답하면서도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최대한 안전하게 스펙의 본질에 맞게 투자를 한다면 그 어떤 주식보다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스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야, 것이죠. 확실히 왜곡된 게 좀 있긴 하네요.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스펙이나 일반주를 떠나서 좋은 종목이면 결국에는 오르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가에 10%에 사놓고 그게 좋은 스펙을 잘 유망한 걸 발굴해 놓으면 결국에는 올라간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안 올라가더라도 나는 잃을 게 없다.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관심이 생겼다. 네네. 저자님 책도 한번 읽어보고 하고 싶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자님이 좀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래도 좀 이 분야가 유망한 것 같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면은 몇 개 정도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추천 아니지만 네. 스펙이라서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원칙만 지키면 잃지는 않을 테니까. 네네네. 제가 요즘에 아까 씨앗을 굉장히 많이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너무 분산 투자라면 부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투자금이 작아지니까. 작아지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 종목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기존 스펙들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한 종목으로 좀 모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아라고 SEAH예요. 오,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스펙은 상장이 됐고 한 3개월 전에 슈퍼그룹이라는 거를 이제 인수합병한다고 발표했어요.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근데 주가는 현재 10불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겠죠, 그러면. 그 기업이 뭐냐면 온라인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 카지노 기업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그룹이라는. 네, 저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하면은 작년에 스펙 상장한 드래프트 킹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펙으로 상장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유사하니까 비교군이 되잖아요.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잘 나가는 게 드래프트 킹즈. 드래프트 킹즈는 지금 한 50불 정도 될 거예요. 10불로 시작했으니까 5배가 오른 거죠. 그렇죠. 잘 나가는 스펙 중에 하나예요. 대표 스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슈퍼그룹이 드래프트 킹즈보다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67배가 더 커요. 더 커요? 드래프트 더 킹즈보다? 커요. 실제로? 그리고 에비타 같은 걸 비교해보면 드래프트 킹즈는 마이너스인데 슈퍼그룹은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20%가 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PSR. 그게 드래프트 킹즈가 지금 한 20배 정도 돼요. 네. 슈퍼그룹은 지금 3배.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오히려 실적 면에서는 더 좋잖아요. 네. 그쵸? 또 하나는 드래프트 킹즈는 미국에서만 사업을 해요. 네. 근데 슈퍼그룹은 지금 한 20개국에서 사업을 해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진출을 이번에 해요. 슈퍼그룹 거기 어디에?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네, 다국적 기업인데 근데 왜 스펙 상장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DGC라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요. 그 DGC가 미국 10개 주에서 그런 온라인 스포츠 베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승인이 되면 슈퍼그룹은 미국에 10개 주에 진출이 가능한 거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다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포텐셜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주 같은 경우도 갓 상장한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스펙도 굉장히 커요. 맞아요. 똑같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 상장할 때쯤 확보가 된다고 하면 슈퍼그룹은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좀 더 정리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해놓고 좀 떨어지면 다시 또 살 수도 있고 안전하게 가야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3단계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상장 전에 10불이 보장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합병 이벤트로 플레이를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다른 사고 싶었던 일반주로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네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경험이 좀 쌓이면 몰라도 그렇죠.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단계에서는 잘 투자를 안 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다 봤는데 락업도 보고 다 확인했는데 그냥 코로나 때처럼 맞아요. 전문가도 모르는 거니까 외부 변수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렇죠. 그냥 안전하게 하려면 그 전에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들어갔을 때 스펙 투자는 관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들었을 때 어려운 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뉴스를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좀 드는데 혹시 개인적인 팁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스펙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사이트로 스펙트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스펙트랙.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상장된 스펙이 다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규모가 어떻고 여기 리더십이 어떻고 그 CEO가 어떻고 이런 거요? 그렇죠. 어디 출신이다. 누구 출신? 뭐 애플 사장 출신이다.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고 언제 상장해서 언제까지 그걸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기본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뉴스들이 올라와요. 아, 거기 뉴스 모아주는구나. 예를 들면 루머, 예를 들면 스페이스 X랑 이 스펙이랑 합병한데 루머가 있어. 네. 근데 믿을 만한 거는 이제 블룸버그 발이나 네. 좀 공신력 있는데 그치. 거기는 좀 높아요. 거기에는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그럼 그때 사려고 봤는데 만약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럼 사면 안 돼요. 그렇지. 아, 그게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사거든요. 뉴스 보고 사면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네, 네. 많이 안 올랐어. 10% 있어. 네, 네, 네.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네, 네. 그럼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그런 공신력 있는데 말고 막 게시판 가보면은 찌라시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진짜. 그거 보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항상 틀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뉴스 냈다가 미국도 똑같은 게 또 뉴스만 진짜 믿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냥 루머였다 이러고 끝내는 경우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룸버그 발 정도 있고 그리고 합병이 되면 바로 올라와요. 여기가 합병 발표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합병 발표하면은 그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나와요.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이 기업을 계속 가져갈 만한 기업인가 아닌가. 그 최종 상장 전까지. 그래서 보고 아 별로야. 너무 뻥튀기 됐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 PSR이. 그럼 그때 바로 파는 거죠. 근데 봤더니 괜찮은 기업이고 좀 더 가져갈 만해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그런 스펙트랙이나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팔지 가져갈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사이트에 가서 볼 수도 있겠네요.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 그 사놓은 걸 보는 거죠. 봤는데 뭐가 팍 올라가 있어. 그러면 합병 발표가 한 거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그 기분 되게 좋아요. 아, 좋죠. 제가 되게 많은데 항상 10% 인근에 있어요. 변동이 없어요. 거의 없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막 주식시장이 막 하락한다 그러잖아요. 막 죽는다 소리 할 때 저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 뭐 40% 올라 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죠. 아, 합병 발표했구나. 빨리 그 PSR 계산해보고 기업 그렇지. 특징 보고 바로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50%만 하거나 좋으면 좀 더 가져가 보자. 뭐 손해볼 건 없지 않냐. 뭐 안전바지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려면 그런 잃지 않으려는 투자에 대한 게 무게중심을 많이 둔 분과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벤트 때문에 움직이니까 뭐 정말 3개월, 4개월, 5개월 그 10%를 이어질 수 있는 거를 감내할 수 있느냐. 맞아요.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 미치시는 거예요. 안 오른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안 오른다고 무슨 일이 있냐? 뭔가 안내를 못 찾는 거 아니냐. 근데 스펙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쵸. 원래 스펙 붐을 오셔가지고 막 오르니까 네.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데 그게 비정상인 거고 그쵸. 작년 말 올해 초가 진짜 비정상이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정상인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이렇게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른 주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투자법이 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결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만의 비결인 거고 그쵸. 다른 분들은 이게 공감이 되시면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뭐 10%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난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하시는 걸 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펙 투자를 안 하는 게 거기 뉴스 들어가서 보는 게 또 일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일이에요. 네. 아예 그냥 묻어놓고 잊어먹을 건 모르겠는데 맞아요. 제가 잘 아는 기업은 묻어놓을 수가 있는데 네네. 왜냐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뉴스 맞아요. 안 봐도 네. 나는 그 기업에 믿음이 있어 하면 되는데 네. 스펙 투자는 어디랑 합병할지를 모르니까 네, 약간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저는 좀 심심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자기랑 맞아야 돼요. 맞아요. 성향이 네, 맞아요. 네네. 이건 누가 좋다, 그건 아니에요. 뭐 싫다 그게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국장님들도 오늘 저자님의 말씀이 공감되시면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좋은 거니까요. 네. 한 주라도 네, 또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 저자이신 닉네임 리처드 저자님이시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 스펙 투자라는 좀 편견을 깨기 위해서 진짜 네네. 저도 사실은 저자님 모시기 전에는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도 솔직히 있었고 네. 왜 하지? 이런 생각 진짜 있었어요. 분명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서 네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완전 초보자용 잘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비슷한 책들도 없을 거고 네, 국내 최초입니다. 네, 국내 최초로 아마 제가 봐도 유일무이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미국 주식 시장 전반을 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저자님이 친절하게 여기 계좌 개설부터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